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항상 불안한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해서 과거에 내가 누구이고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또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복의 열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치를 키워드와 의미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가치를 설정을 하고 그 가치가 나만이 내가 가지고 추구하는 그 가치를 또 키워드와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랑 같이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깊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것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예전에 이제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서 뭐 컬링 선수들이죠, 여선수들인데 컬링 선수들이 그 컬링을 하면서 하나의 그 파이팅을 외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감동시켰고 또 자긍심을 갖게 했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영미 이렇게 불러서 이제 상대편 이 컬링 선수가 이 컬링을 그를 놓게 되면 앞에서 이 선수가 저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 경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결국 열정, 또 하려고 하는 근성, 뭐 이런 것들이 이 경기에서 발휘했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감동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이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것은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고 또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으며 또 나를 성장하게끔 도와주고 늘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자명하게 가족이죠. 그렇죠? 이 가족이라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이제 소중한 음, 가족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삶의 수단으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수단으로 돈이 있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죠. 또 나를 편리하게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재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또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 돈이란 무슨 이제 책을 하나 읽다 돈이 뭐냐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을 그 정의를 내린 것을 한번 문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치사한 사람한테 치사한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그 기술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많은 그 공감이 됐습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내가 올바르게 그 대접을 받고 또 올바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또 편리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수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사람은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쵸? 사람은 그 혼자 생활할 수 없고, 그치? 여러 사람과 서로 상부상조 도우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관계인데 그것이 관계가 좋으면 그 서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 상황에서 관계가 잘못되면은 좋지 않으면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치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숭고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또 예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어떤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뭐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뭐 성공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가 성공이냐? 뭐 크게 되는 뭐 정치가가 성공이냐 아니면 크게 되는 뭐 사업가가 성공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에서 뭐 성공이냐 하는 성공의 기준이 각자 다르겠죠. 따라서 뭐 다르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사실에 만족할 때, 그 만족스러운 만족감을 느낄 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졌을 때 내가 만족할 때 그것이 우리 이제 성공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가족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또 돈도 중요하죠. 또 사랑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삶의 활력,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그치, 나의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네 가지 반드시 필요한 가치 네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는 뭐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치 세 번째로는 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네 번째는 그쵸 신념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갖고 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행복한 삶의 방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 정과 정을 나누면서 같이 공생 공존하는 거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따라서 마음을 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편안하게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갖다 프렌즈,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구도 중요한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라든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고등학교 사귀었던 친구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대학교에 와서 사귀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학을 정점으로 이제 각자 사회생활로 나가게 됐는데 이 사회생활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쵸? 연락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대학 친구들이 으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도 따지고 보면 대학 친구들하고 어떤 뭐 등산을 간다든가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이런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얘기해주고 또 잘 들어주고 그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일단은 만나면 편합니다. 그 편하고 정겹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죠. 따라서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이제 친구인데,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가치관을 만들 때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는 이 사람은 그 패션 모델이라고 할까요? 뭐,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 뭐 한현민입니다. 뭐 지금 20세가 안 됐나 그랬을 겁니다. 어때 이제 방송에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외국인인 것 같이 이렇게 영어로 말을 걸고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예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외국 사람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물론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외국을 간 적이 없다고 하고요. 한국에 태어난 그 한현민이라고 하는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그 이제 키가 뭐 키가 뭐 190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항상 편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피부 색깔이나 이 외모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교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좀 당당하게 뭐 해서 이게 그 모델 그쵸? 뭐 바로 그냥 그 자신감 있게 자기의 그 목표와 방향을 세워서 모델을 하겠노라 해서 이렇게 워킹도 좀 혼자 배웠고 이렇게 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성공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패션쇼 같은데 워킹도 하고 뭐 교복이나 청바지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SNS도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세계에 뭐 영향력 있는 10대 모델이 그가 되는 것이 이제 꿈이다. 그런 재능을 갖도록 노력하고 다문화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찾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결국 이 친구의 꿈이다. 뭐 이런 그러한 것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의 그 저거는 자신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해서 그렇죠? 2017년도에 영향 있는 그 10대 그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그 패션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태껏 이제 가치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가치관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이제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가치관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은 뭐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또 올바르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갖다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삶의 어떤 그 가치관,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그래야만이 뭐가 올바른 그치 좋고 뭐가 우리 공동체 나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가치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가치관은 그 우리들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소신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관이 올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치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에너지, 힘, 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되는 소신, 그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항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소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양심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행복의 열쇠 이렇게 그치 결국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치관은 우리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의 그쵸 행복의 열쇠가 그치 열쇠 키 열쇠가 결국 가치관이 아닐까. 가치관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대학생을 처음 하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이제 우리 준사회인으로서 대학생은 준사회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발은 학교에 여러분들 한쪽 발은 학교에다 내딛고 있고 한쪽 발은 사회에다 내딛고 있는 겁니다. 준사회인이고 우리 학교가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 좋은 데 취업해서 그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준사회인으로서 그치? 좀 이런 것들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찰해 보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그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일이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따라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쵸? 내가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이것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방법, 그 문제 해결 열쇠, 그쵸? 힘, 소신, 이런 거를 주는 것이 우리 가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가치관이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나랑 같이, 그,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하나씩 이렇게 보면, 이 나의 우선시하는 가치는 감사를 통해서 이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치? 모든 상황을 어떤 것들이 부모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준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나랑 같이 밥 먹어준 친구한테도 감사하고 그치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감사한 일을 10개 이상씩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오늘 사는 데 있어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짜증인 날만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쵸? 두 번째 하나는 존중입니다. 그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치? 배려와 그치?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좀 빨리. 그 다음에 양보죠. 그쵸? 우리는 인간의 사람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그것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치 그렇게 산다면 서로 그 양보하지 않고 산다면 서로 불행한 이고 서로 질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거죠. 아시겠어? 양보. 또 양보가 나의 우선 가치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거 뭐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 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글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석유의 왕 그러면 그 록펠러라고 미국에 석유왕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미국 뉴욕주에 가보면 그 맨하탄 시티에 록펠러 타워도 있고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잖아요. 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록펠러 석유왕이라고 부릅니다. 석유왕이 록펠러예요. 그 사람이 50세에 30대 중반에 세계 가장 그 갑부가 됐습니다. 그 1900년 초의 사람이니까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50세 그 30대에 가장 갑부가 됐는데 석유를 팔아서 그쵸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해서 팔았는 갑부가 됐는데 50대에 불치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비서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뭐 병원이 막 떠들썩했답니다. 그 록펠러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듣고 나서 보니까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뭐 돈이 없고 막 이제 뭐 이러니까 이제 병원하고 이렇게 그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시끄럽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록펠러가 이렇게 병원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벽을 쳐다보니까 그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나니라고 하는 성경 문구가 거기에 써 있었대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병실로 들어와서 비서한테 모르게 그치? 예, 누가 자선을 했는지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해서 도와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50세를 못 넘기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게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병이 다 나았고 90세가 넘어서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쵸 어떤 에너지와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나눔이 아닌가 조금 장엄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그러이 그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을 관용이라고 하는 거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것도 있죠. 배려라고 하는 거죠. 양보나 배려나 좀 비슷한 말이지만 배려하는 거죠. 먼저 하도록 하고 그쵸?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나를 높이려면, 그치? 나를 낮춰야만이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이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많이 이제 참아요. 그쵸? 인내라는 거 뭐, 그치? 많이 참고 기다리고, 그치? 그런 것이 인내죠. 뭐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솔선도 있죠. 그치? 예, 남이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굳은 일이나 그쵸? 어려운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러한 마음. 이걸 갖다 이제 솔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솔선을 갖다가 그 우리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 서번트는 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있고요. 서번트 리더십 그래가지고 어딜 보니까 그 서번트 리더십의 그를 실천하고 있는 그 연예인이 있다. 어디 촬영 장소를 가거나 뭘 해도 그 카메라도 들고 가고 자기는 이제 배운 저건데 연예인인데 그치? 그것도 들고 가고 또 물주전자도 들고 가고 그 조명도 들고 가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그 나눔 그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 유재석 씨가
서번트 리더십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했던 그런 그 한번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선수범이죠. 솔선이죠. 그다음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남의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해 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성. 그다음에 노력이라는 것도 나의 가치가 될 수 있고요. 반성하는 거. 그치? 반성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성. 그다음에 성취감 뭐 이런 것도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책임감 이런 거.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성장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이런 걸 갖다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 거죠. 그렇죠? 공평한 거, 그다음에 긍정의 힘. 그렇죠? 긍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의 힘. 보살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경청. 그치? 예. 잘 듣는 것이 그치? 잘 듣는 것이 배려하는 거죠. 그쵸? 내가 말을 하는 건 쉽지만 듣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공부가 노력이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많이 잘 들어주는 거 편이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야. 그런 것이 가치가 될 수 있죠.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라는 것도 있고요. 협동, 정신, 뭐 자유, 뭐 전략, 창의성, 그쵸? 생명 존중, 뭐 이거는 뭐 그 두말할 필요 없죠, 그쵸?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숭고한 사상이죠. 능력 발휘, 뭐 시민성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양심, 그쵸? 실천, 절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행복,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추구는 뭘까요? 행복 추구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사랑 이런 것도 있고요. 유머, 그렇지? 예. 유머. 그다음에 질서.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의 가장 젠틀맨하고 가장 호감 있는 사람은 유머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유머. 도전 정신, 뭐 함께하기, 뭐 자연사랑, 평화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안전, 뭐 관심, 뭐 이타심, 뭐 그죠? 아름다움, 이타심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정 이런 것도 있겠죠? 결국 뭐 자기개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가장 1순위의 그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갖추는 게 1순위 아닐까요? 그치?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쭉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시하면서 삶을 살아갈 건가 그것이 신념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뒤에가 더 있긴 한데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 경청, 관심, 나눔, 모지는 거 앞에 50개의 가치관이 있었는데 50개의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가치관의 뜻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 구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그 선생님이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네티처라 그래서 선생님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공감이면 남의 감정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해서 느끼는 것을 우리 공감 능력 이런 거죠. 경청 아까 말씀드렸잖아. 흘려듣지 않고 주의 있게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 그치?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경청. 관심, 무엇을 옳거나 옳다고 여기는 태도. 그치? 나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아끼지 않고 그치? 내놓는 행동. 질서.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쳐서 그치? 하나로 합하는 거. 도전. 어려운 일에 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뭐 행하는 거. 예, 그치?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 쓰는 거. 뭐 존중.
그쵸? 사람이나 삶을 동물을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있죠. 책임은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거를 뭐 책임, 그렇죠? 양보는 말과 행동에 예의 없지 않고 매우 정겹고 부드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양보 이런 식으로 그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의미,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라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50가지의 가치관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우선 가치가 뭔지를 5개를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나가 중요한 가치 5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치? 예, 나의 가치는 뭐 5개가 뭔지 또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현재 나한테 꼭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5개 뽑아보는 겁니다. 또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치? 그러면 이게 분류가 되겠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뭔지,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잘 판단이 안 쓰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가치관을 쓰시고, 나는 경청이다 그러면 경청의 의미가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성향은 뭐이기 때문에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5개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치? 예. 그치? 여러분들 여기 이제 5개의 경청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5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찾아서 기술을 하시고, 그게 나의 성향과 나의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과, 그치? 내가 살아온 것과, 그치? 내가 처해진 위치와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 가치관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써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써보시고요. 그래서 나의 가치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5개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요. 5가지가. 그럼 가치를 실행할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야기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그런 가치를 실현했던 인물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이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가치를 실현한 사람, 그치? 뭐 경청을 실현한 사람 뭐 이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열정이라고 아까 있는 것 같이 열정을 다해서 탐구적 창의적인 가치를 실현한 로봇 박사, 우리나라 사람이죠.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1년 1월 24일생입니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그 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UCLA라고 하죠, 우리. 그치? UCLA라는 거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UCLA 그쵸? 유니버시티 오브, 그치? 그 유니버스 저 로스 캘리포니아 오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의 로봇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 로봇을 개발하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은 열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가, 그치? 5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를 알면 나도 그렇게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스티브 잡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대학,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죠? 미국의 대학 중에서 뭐 탑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이 UC 대학 LA입니다. UC 버클리 대학도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도 있고 있지만 유명한 대학에 있는 한국계
법학계의 교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가치의 기준점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인사이트 밸류 그런 5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치 중에서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지금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다하겠다 앞에 있었잖아.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동아리 봉사활동을 뭐 하겠다. 뭐 지구 시민 되기 프로젝트 회원을 가입해서 활동하겠다. 교과목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서 뭐를 하겠다. 내가 전공 동아리를 가입을 해서 뭐를 하겠다. 내가 어떤 공모전에서 하겠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쵸 자격증 따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치? 예. 내 뭐 어떤 뭐 공모전 같은 거, 뭐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나가보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공 동아리 같은 거, 동아리 활동을 좀 내가, 그치? 전공 동아리 열정을 하겠다. 나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겠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열정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또 열정 말고 이 열정 말고 또 5가지 있으니까 5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할 행동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강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후회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그 저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그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호스피스 그거의 창시자예요.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에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고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1926년도에 뭐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항상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에는 항상 고민을 했답니다. 어렸을 때보다 그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내가 존재인지 이런 질문을 계속 평생 놓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치 신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왔고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 겁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쵸? 가서 어디로 존재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뭐 생을 마친 사람들이라든가 그 미국의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정신과 치료를 뭐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놓고서 평생 후회하는 거 그 인터뷰를 통해서 후회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삶을 그 후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회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유튜브에도 그 돈을 조금 내면 볼 수 있을걸요. 버킷리스트에서도 있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행하고 싶어 했던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그쵸?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 스토리가 진행된 걸로 이제 영화를 내가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죽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작성을 여러분들이 뭐 20대지만 작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버킷리스트도.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L자가 있습니다. 4L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못했으니까 아쉽다. 그런 것들이 알파벳 네 L로 시작하는 네 개가 이 책에서 중심 단어로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뭘까요? 리브입니다. 리브는 떠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남겨놓지 못한 거, 많이 이루어 놓지 못한 거,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브, 그쵸? 리브는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지만 남겨놓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남기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간에 배웠죠. 일형식 동사로는 leave는 떠나다라고 하는 거고, 그치? 무엇을 남겨놓다라고 할 때는 또 동사로는 leave도 쓸 수 있어서 뭐 일형식, 삼형식 쓸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leave 남기다, 살면서 많은 것을 남겨놓지 못하고, 그치? 죽는 것이 아쉽고 또 아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두 번째 leave는 뭘까요? learn입니다. 살면서 많이 배울 걸,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치?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결국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치? 배우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치? 세 번째 L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쵸? 러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살면서 우리 앞에도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많이 사랑하고 살 걸, 그치?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맨 마지막에 L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아맞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L은 뭘까요? 레프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웃고 살 걸, 그치? 웃지 못하고 산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웃고 살 걸, 왜 찡그리고 살았는지, 그치? 왜 웃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레프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봐서, 그치?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했었고 자기의 일과 있는 것들을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어넣은 사람이, 그치?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성공은 평생의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찾는 것이다. 그치? 진정한 성공은 평생의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일을 찾는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의 열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의 열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삶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그치? 삶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힘과 그치? 여러분들의 소신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그치? 우리 그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인데 오늘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찾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